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트리 이어서 나도 질 수 없다. NPL 투자.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NPL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과연 NPL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배당을 받게 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PL도 사실 이게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게 참 편안하지 않지만 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NPL은 이런 거다. 멘트 한 방 주시죠. 네. 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간 다음에 전화를 좀 받았잖아요. 네. 근데 NPL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은행, 네. 두 번째는 실물, 네. 세 번째는 법원입니다. 뭔가 이게 든든한데 말씀만 들으면 든든한데.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이 받아야 될 채권을 대신 내가 받아와서 회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건이 있죠. 가장 확실한 거는 실물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내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준다. 그만큼 확실하고 투명한 과정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 있어요.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NPL의 수익 실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NPL은 크게 강제 집행과 강제 관리로 나눠집니다.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통한 낙찰을 받는 경우고요. 공매는 이제 국세징수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에서 그 세금 체납 같은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NPL의 경우는 경매하고 과정이 경매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이 8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NPL은 이자 따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요. 이자 네, 따먹기.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납입을 못하면 연체이자가 쌓이겠죠. 네. 그 연체이자를 우리가 수익으로 배당받는 게 N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을 상환을 못하면 연체이자가 계속 붙겠죠. 요거는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연체가 발생했던 어떤 수익금까지 다 내 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 거다라고 확정을 질 수 있는 건가요? 자, 그 은행에서 받아온 1순위 근저당권에 붙게 되는 연체이자의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회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130% 정도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130% 그래서 30%를 깔고 간다고 그때 처음에 설명을 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30% 깔고 가는 게 거기에 대부분이 연체이자죠. 기타 부대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은행이 이자 못 받았던 거를 그 권리까지 내가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금 오래 연체된 거가 수익률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연체이자가 쌓일 때까지 기간, 그래서 통상적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는 낙찰 배당금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명확하죠. 낙찰을 누군가가 받아갈 거고 낙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거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내가 법원을 통해 받는 거죠. 자, 문제가 생긴 이 연체가 오래된 NPL 물건을 사왔어요. 그럼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건데, 자, 이게 누군가로부터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취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업체가 사온 그 담보부 채권의 투자자는 질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정돼 있는 금액만큼을 뭐 법원에서 이제 뭐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해요. 어려워. 강제 집행 이 간단한 이 네 글자를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 강제 관리에 대한 내용. 강제 집행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 공매. 네. 이거는 뭐 익숙히 다들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이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 강제 관리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월세가 발생하는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내가 채무자에게 받은 채권이 있는데도 계속 이 사람이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돈은 안 갚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받아가네?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월세를
그 채무자가 받아가지 못하게끔 음. 그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관이 지정한 계좌에 그 월세 수익을 쌓아놓게끔 그렇게 하는 절차가 강제 관리라고 아,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상가 건물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NPL 물건으로 나왔는데 네. 이 원래 소유주였던 NPL이 되기 전에 소유주가 월세를 가져가지 못하게 이거를 근저당을 사온 사람이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내 걸로 할 수 있나? 아, 당장 받을 수는 없고요. 네. 예,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면 그 쌓아놨던 월세를 같이 받는 겁니다. 아, 이게 더 좋은데요? 예, 이게 이제 채권 회수하는 방법인데 네. 그래서 각각 할 수도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진행한다. 예. 아, 그러면은 월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따지면 월세를 주는 주택이 이렇게 되면은 그 월세까지도 내 수익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같이 진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무기를 또 갖고 오셨구나. 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익률을 떠나갖고 뭐 자금 회수할 수 있는 우리는 또 이게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거든. 네, 그리고 예.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채권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정도 굉장히 투명하고 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과 이제 강제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정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과정이 다 오픈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경매 언제든지 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진행 상황도 사건 번호도 나오고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그걸 있는지 일반인들이 못 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매번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네.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NPL이나 경매를 하신 분들이 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 법원에서 법원에서 무슨 나한테 난 쟤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난. 그렇죠. 무슨 뭐 사고가 났나 싶은데 매 과정 진행되는 내용들을 법원에서 우편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럼 낙찰됐으면 낙찰이 됐다. 그리고 낙찰됐으니까 배당금을 받아가라.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한 사람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법원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안내를 해준다. 네, 질권이 설정돼 있는 투자자에게 이 해당 물건의 경매 진행 과정들을 통보를 해주게끔 돼 전문가님 있습니다. 뭐 하세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다 해주는데. 저희 근저당권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네. 저희도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법원에서 낙찰됐다고 배당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출구 전략을 갖고 그렇죠. 계신다. 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필요 서류들을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계산서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 계산서도 만들어서 같이 법원에 제출해서 배당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해갖고 그럼 뭐 전문가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마지막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로 전문가. 그럼 이제 전문가님들의 롤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어요. 좋은 물건 분석하고 이거를 싸게 사올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잘 운영하는 모니터링해서 마지막에 돈을 딱 통장에 꽂아주는 역할까지. 그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물건을 거래한 사례가 굉장히 지금 궁금합니다. 뭐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인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열심히 저축해서 1억 정도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 목돈이 생겨서 주식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물건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일반적인 돼요. 생각이라니까 네. 진입장벽이 높은데 1억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1억은 되게 상징적인 돈이잖아요. 막 그렇죠. 1억 모으기. 근데 막상 1억 딱 쥐고 나서 부동산 뭐 해보려고 하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거든. 네. 사실. 그래서 그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값도 비싸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NPL 투자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 안정적이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인데 예, 실투자금은 이분 이제 1억이 있었으니까 1억 투자를 했고요.
자, 이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자, 이게 감정평가 금액은 4억 2,6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 4월 때 채권 최고액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1억을 투자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있다라고 하면 채무자가 가끔 빚을 상환을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연체이자까지 그러겠죠. 다 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NPL 나오기 전에 원 소유주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내 집인데 내가 한 10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조금 어려워져서 이자를 못 내서 이게 이제 NPL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집 내 그래도 젊었을 때를 바쳤던 그런 추억이 깃든 집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집을 다시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연체이자까지 다 물고 다시 이런 다 경우도 상환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 경우였는데요. 3개월 만에 이분이 다시 되갚고 사갔어요. 그래서 3개월만 리턴된 거예요. 네, 이분은 그 배당금을 970만 원 정도 받아간 경우입니다. 그럼 3개월에 지금 잠깐만요. 거진 10%가 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NPL은 연체이자 따먹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과 기간만큼의 이자가 쌓인 만큼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거기 이제 연체이자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 플러스해서 받아가는 근데 이제 거니까. 뭐 다 이렇게 3개월 만에 뭐 10%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근데 거를 이제 설명해줘야지 종종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한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나중에 전화 오면 이제 욕 바가지로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이제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케이스 중에 대박 케이스라서 이제 갖고 나오신 네, 그렇죠. 거고.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시길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좋은 케이스였고요. 보통은 이제 뭐 1년 정도에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를 갭을 두고 이제 뭐 투자 수익을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가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겠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몇 가지 좀 더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물건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7개 실이 나온 건데요. 자, 감정평가 금액은 7억 8천만 원이고요. 자, 채권 최고액은 3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 우선수익권, 즉 근저당권을 사오게 되는 거고요. 이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자본은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낙찰을 받아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질권 대출이라는 걸 해주죠. 그래서 이 채권을 인수해 올 때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 2억 9천 정도를 질권 대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크게 좀 쓰시죠. 높아지겠네요. 예,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4,800만 원 정도고요. 투자 기간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배당 소득은 한 700만 원 정도를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아까는 3개월에 10%였는데 이거는 이제 1년 기준으로 15% 정도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 이거 보다가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지금 7개 실이라고 하면은 7개가 그냥 동시에 이렇게 뚝 하고 나온 거죠. 호실마다 총 호실은 뭐 더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그럼 거죠. 일곱 명이 동시에 NPL화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월세를 내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던 강제 관리를 통해서 월세 묶어놓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응용력이 굉장한데요. 저는 전문가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과 강제 관리를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로 뭐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통상적으로 뭐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상대적인 선호도는 좀 높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근린 생활 시설이죠. 이런 경우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탄탄하게 불려줄 시크릿 정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 2638-3966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PL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떤 거를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투자하기 전에. 자, NPL도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안정적인 물건,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골라올 수 있느냐. 실은 이게 전문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봐야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거는 얼마나 우량한 물건 또 배당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궁금증이 생각이 된 게 이 네땡땡 뭐 닷땡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NPL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잠깐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NPL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의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질문이.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검색을 해보면 NPL 사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캐리트레이드도 잠깐 이자를 매일 주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역시 이게 좋은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사기라는 얘기를 좀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 대표적인 게 NPL 그 질권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이 그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가지고 뭐 유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먹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건데 전문가들이 먹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래 진행돼야 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또 금융기관의 질권대출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등기부등본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등기부등본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는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소유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NPL 물건을 금융회사에 이제 매입을 하러 가면 그 뒷단에 숨어 있는 히스토리에 관련된 서류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금융회사 담당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나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을 직접 이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내용들을 다 각각 확인하고 그리고 주변 부동산이나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이 물건이 문제가 없는지 또 충분히 우리가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뭐 마구잡이로 사오는 것보다는 이 우리도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옥석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물건이며 그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듯이 NPL 물건지 역시도 이 전문가들의 이 검증돼 있는 물건을 잡아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물건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속 이 궁금증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